존경하는 81만 부천 시민 여러분, 최성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주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득 안고 시작했던 2022년도 어느덧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한 해는 기대와 절망이 교차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지를 보았고, 존중받는 지도자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도 보았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가 진정되어 가던 희망의 시기에 발생한 10월 29일 참사는 온 국민을 절망과 비통에 잠기게 했습니다. 헬로윈데이 대참사에서 희생된 분들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고 유가족들의 슬픈 마음을 함께하며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시민들의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의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책을 도입하거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시민의 뜻을 먼저 살피며 지혜롭게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지만 부천시에서도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유로 시민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하는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올바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일방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미비함을 외면한 채 빨리 추진하는 것보다 느리고 더딜지라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완하며 완성도 높게 추진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인정받고 만족하는 사업임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작은 불편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시민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찾기보다 시의원을 먼저 찾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시의원이 더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저희는 일에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작은 일 하나라도 성과 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동을 폐지하고 일반동 환원을 위해 여야 힘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동과 구청을 없애고 광역동 체계를 전국 최초로 시 전역에 도입했습니다. 행정 간소화를 위한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편리함보다 불편이 너무 커 시민들로부터 광역동 폐지 요구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 소속인 조용익 시장과 여야 시의원 대부분이 선거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서로 힘을 모아 일반 구청과 일반동 환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부천시 행정을 이끌고 있는 조용익 시장께서는 일반동 환원이 우리 부천 시민들이 애타게 바라는 수건사항이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0월 29일 늦은 밤에 들려온 이태원발 비극은 관계기관의 안일한 자세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을 때 이런 비극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갖게 합니다. 인파가 몰려들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주관하는 실체가 없다며 안전계획에 대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다른 단속 업무와 겹친다 할지라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었어야 함에도 설마 하는 생각으로 사실상 질서 인원을 거의 배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책임 회피만 앞세우는 정비기관의 행태를 국민들께서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제일 먼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도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고 곧이어 연말연시 행사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형 실내 공연장이나 다중집합시설의
행사를 마친 후 밀려오는 인파에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해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시장께 당부드립니다. 또 형식적인 안전을 지향해야 합니다. 우리 시 사업 중 구도심 골목길 바닥에 심어놓은 야간 조명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여성 안심 골목길이라고 하는데 진정으로 여성 안심 골목길을 만들겠다면 다른 골목길보다 보안등을 더 밝게 하여 범죄 동기를 없애주고 CCTV를 더 촘촘히 설치하고 비상벨도 여성이 안심할 만큼 설치해 두는 것이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심길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한 군데만 운영해도 좋으니 모두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시 문화사업은 시민에게 풍요로움을 더해주고 부천의 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사업 분야가 늘어나고 예산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100여 개의 크고 작은 문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행사가 다양하면 그 나름대로 또 의미는 있겠지만 중복과 무분별한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화사업이 많아서 좋은 것보다는 우리 시민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할 만한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구분하여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해당 분야가 더 발전하고 부천 시민도 더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천이 문화사업의 다양성으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화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함께 나아가야 할 분야와 그렇지 못할 부분을 나누어 부천시 문화정책이 자랑할 만하고 또 예측 가능한 문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원도심 재개발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시내 원도심은 건축한 지 40년 정도 지난 단독주택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노후주택들은 과거 건축공법으로 시공돼 단열이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좁은 골목길과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개발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가로주택 등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코드라 하더라도 관련 규정을 잘 모르고 어렵게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복잡한 절차를 통과해낼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구도심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약 316개소로 시민들이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 간 갈등과 외부 추진업체들의 개입으로 분쟁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 업체가 미리 개입하여 업체의 횡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를 민간 분야라며 그냥 지나쳐버리기보다는 행정에서 미리 개입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이 가능한 시 산하기관에서 대행하거나 시에서 모든 절차별로 정비를 지원하며 대행에 가까운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약 316개소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원도심 상당 부분이 이에 해당하는 큰 규모입니다.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시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며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것처럼 민간 분야라며 시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가질 때 이에 대한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주택정비 종합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기존 1만 평방미터의 가로주택 개발 구역의 규모를 2만 평방미터까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본 의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합을 구성하고 추진하여 나가고 있는 곳까지 인접구역과 결합하고 중급 규모로 확대하여 또다시 추진하도록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며 아무리 좋은 제도일지라도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벌써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므로 천천히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순리에 맞고 시민 눈높이에 맞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공조직이 사조직과 다른 점은 이윤 추구가 아닌 공공질서와 사회 안정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공공성 확보의 필수적인 부문에 한정하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화된 사회 특성상 공적인 업무가 확대되면서 기존 공무원 조직과 별개로 출연기관과 위탁기관 등을 비롯한 공조직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부천시 공무원 및 출연기관 등 공기업과 업무위탁기관의 근무자는 약 5천 명을 넘고 있으며 연간 인건비성 경비도 4천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 대표적인 경직성 예산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공조직은 한 번 만들면 폐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서는 필요치 않는 일임에도 업무를 더 생산하고 확장해냄으로써 존재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직을 이끌어갈 책임이 시장에게 있습니다. 아직도 별도의 외부 조직을 신설하고 위탁하려는 사례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시 산하기관이나 위탁 조직에 대한 총 정원이나 총액 예산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엄격히 통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집권 초기부터 공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고 점검하여 거대한 예산이 헛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부천시는 350여 필지 약 13만 1,000평방미터의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은 미래 계획을 위해 보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임대 등을 통해 소극적인 활용을 하거나 나대지 형태로 남아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공유재산을 정리하고 구도심에서 당장 필요한 주차장과 같은 부지를 매입하여 활용한다면 똑같은 행정재산으로 남아있되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당장 제공할 수 있을 것이므로 대시민 서비스는 물론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 매우 유익할 것이므로 시행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부족함 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시민의식은 높아지고 경제적 위치도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힘이 위대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 집단이 억압하려 해도 성숙한 시민 권력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더 활기찬 부천, 우리 시민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언제나 충실하고 묵묵히 쉬지 않고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